이 집에서 당장 나가! 지혜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무슨 잘못을... 잘못!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게 잘못이야! 시어머니 정순자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 우리 아들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잖아. 지혜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정순자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년이면 충분히 기회를 준 거야. 이제 나가. 그날부터 박지혜 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조금 더 빛나는 하루가 되실 거예요. 3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2년 봄 박지혜 씨는 김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대학 도서관에서였죠. 민준 씨는 경영학과 4학년이었고 지혜 씨는 문헌정보학과 3학년이었습니다. 책장 사이에서 우연히 눈이 마주쳤고 그렇게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민준 씨는 지혜 씨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조용히 책을 읽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죠.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혹시 그 책 재밌나요? 지혜 씨가 고개를 들어 글을 봤습니다. 네, 추천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책 이야기, 꿈 이야기, 인생 이야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도서관에서, 카페에서, 캠퍼스를 거닐며 1년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어머니 정순자 씨였습니다. 민준 씨 집안은 서울 강남에서 중견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정순자 씨는 강남 아파트에 살았고 외제차를 몰았으며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녀는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특별하다고, 특별한 며느리를 맞아야 한다고 믿었죠. 반면 지혜 씨는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충남 홍성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작은 농장을 운영하셨고 지혜 씨는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녔죠. 첫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지혜 씨는 긴장한 채 부모님과 함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정순자 씨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화려한 액세서리를 하고 지혜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정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니? 지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충남 홍성에서 농장을 하십니다. 정순자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농장? 그럼 시골 출신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정순자 씨는 더 이상 지혜 씨를 보지 않았습니다. 식사 내내 지혜 씨의 부모님에게도 거의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상견례는 차갑게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혜 씨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혜야, 그쪽 어머님이 우리를 좀 안 좋게 보시는 것 같구나. 지혜 씨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잘할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엄마, 지혜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집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정순자 씨는 단호했습니다. 안 돼. 그런 집안 애랑은 절대 결혼 못 해. 우리 집안 체면이 있지. 시골 출신을 며느리로 맞을 순 없어. 민준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어머니를 찾아가 설득했습니다. 지혜 씨도 정순자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선물을 들고 정성을 다해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자 씨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6개월간의 설득 끝에 정순자 씨는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결혼은 허락하지. 하지만 3년 안에 우리 집안에 맞는 며느리가 되지 못하면 이혼시킬 거야.
민준 씨는 어머니의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지혜 씨에게도 말했습니다. 지혜야, 3년만 참자. 내가 엄마를 꼭 설득할게. 지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면 3년쯤은 견딜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2023년 봄 지혜 씨는 김 씨 집안의 며느리가 됐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정순자 씨가 큰 결혼식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시골 출신 며느리 때문에 우리 집안 체면 깎기 싫다고 했죠. 그리고 지옥 같은 3년이 시작됐습니다. 지혜 씨는 시댁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정순자 씨가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당연히 시댁에서 살아야 한다고. 지혜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시부모님의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죠. 정순자 씨는 음식 하나하나에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게 뭐야? 된장찌개 간이 왜 이래? 지혜야, 김치가 너무 시지 않니? 이 나물은 왜 이렇게 질겨? 계란찜이 너무 익었어. 밥이 너무 되게 됐네. 지혜 씨는 매번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정순자 씨는 만족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지혜 씨는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청소, 빨래, 요리, 설거지, 시부모님 병원 모시기, 친척 행사 참석. 모든 것을 혼자 감당했습니다. 민준 씨는 회사 일로 바빴고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지혜 씨는 외로웠지만 참았습니다. 민준 씨를 사랑했으니까요. 어느 날 시댁에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큰 며느리인 지혜 씨는 음식 준비를 도맡았습니다. 20명분의 음식을 혼자 준비했죠. 새벽 3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고기를 굽고 국을 끓였습니다. 손은 기름에 대고 발은 부어 올랐습니다. 친척들이 밥을 먹는 동안 정순자 씨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시골 출신이라 그런지 음식 솜씨가 영 별로예요. 친척들이 웃었습니다. 맞아요, 형님.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래요. 그래도 시골에서 자란 애가 이 정도면 다행이죠. 지혜 씨는 주방 구석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설거지를 하는데 정순자 씨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지혜야,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설거지도 이렇게 느려? 지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순자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반대했잖아. 집안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 너는 우리 집안 며느리 자격이 없어. 지혜 씨의 손에서 접시가 떨어져 깨졌습니다. 정순자 씨가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봐봐, 접시도 제대로 못 씻어. 이러니까 내가 뭐라고 하는 거야. 지혜 씨는 깨진 접시를 주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지혜 씨는 남편에게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민준 씨도 힘들어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참고 살아온 지가 벌써 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혜 씨는 최선을 다했지만 정순자 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가을, 그날이 왔습니다. 정순자 씨가 지혜 씨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식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정순자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3년 기회 줬어. 이제 끝이야. 사인해. 지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아시나요? 정순자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민준이도 동의했어. 너같이 쓸모없는 며느리는 필요 없대. 지혜 씨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3년간의 노력이, 사랑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순자 씨가 통장 하나를 던졌습니다.
여기 500만 원 들어있어. 위자료야. 이거 받고 조용히 나가. 지혜 씨는 통장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인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정순자 씨가 비웃었습니다. 뭔데? 지혜 씨가 정순자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정순자 씨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후회? 내가? 웃기네. 내가 나가서 뭘 어떻게 하는데? 지혜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3년간 살았던 집이었지만 가져갈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방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지혜 씨는 뒤돌아봤습니다. 정순자 씨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승리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지혜 씨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정순자 씨는 창문으로 며느리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방 하나 들고 터벅터벅 걷는 뒷모습. 정순자 씨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골칫거리가 사라졌군.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쫓아낸 며느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3일 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혜 씨가 집을 나간 그날 밤이었습니다. 정순자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드디어 골칫거리가 사라졌다는 안도감이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남편인 김태수 씨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그래도 지혜가 3년간 정성을 다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오? 정순자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성? 그게 정성이에요? 음식도 제대로 못하고 집안일도 서툴고 시골 출신이라 그런지 품격도 없고 우리 민준이한테 전혀 안 어울렸어요. 태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착한 애였잖소. 정순자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착하다고 다해요? 집안이 맞아야죠. 우리 민준이는 재벌가 딸이나 의사, 변호사 딸을 만나야 해요. 이제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줄 거예요. 태수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지혜 씨는 작은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대학 시절 살던 곳이었습니다. 다행히 빈 방이 있어서 바로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고 낡은 방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3년 만에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지혜 씨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크게 숨을 쉬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순자 씨는 평소처럼 7시에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지만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며느리가 없었으니까요. 정순자 씨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반찬들이 있었지만 아침 식사를 차릴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수 씨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아침은요? 정순자 씨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혜가 없으니 제가 해야죠. 기다려요. 하지만 정순자 씨는 요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모든 걸 해왔으니까요. 30분 후 식탁에는 라면과 김치만 놓였습니다. 태수 씨는 실망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순자 씨도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점점 엉망이 됐습니다. 빨래가 쌓이고 설거지가 밀리고 먼지가 쌓였습니다. 정순자 씨는 가사도우미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가사 도우미는 일주일에 2번만 왔습니다. 나머지 날은 정순자 씨가 직접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의 결정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서웠고 회사 일도 바빴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지혜 씨가 그리웠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따뜻하게 맞아주던 아내, 힘든 일이 있을 때 위로해주던 아내,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민준 씨는 지혜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내가 어머니를 설득할게. 다시 돌아와.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한편 지혜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원룸에 정리를 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샀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거울을 봤습니다. 3년 전보다 많이 야위었습니다. 눈가에 주름도 생겼고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지혜 씨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자. 그날 오후 지혜 씨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은 정미영, 지혜 씨의 비서였습니다. 미영 씨, 저예요. 정미영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어디 계세요? 걱정했어요. 지혜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연락 못했어요. 이제 돌아갈게요. 정미영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회사 일들이 밀려 있어요. 내일 오전에 이사회 있고 오후에는 계약 건이 있습니다. 지혜 씨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아침 9시까지 사무실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지혜 씨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3년간 입지 못했던 정장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3년 전의 모습이 돌아왔습니다. 한빛그룹 회장 박지혜, 5천억 원대 재산의 상속녀, 국내 굴지의 그룹 중 하나를 이끄는 여성 CEO, 그녀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3년 전 지혜 씨는 민준 씨와 결혼하기로 결심했을 때 결정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로. 사랑이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대학생 박지혜로 살았습니다. 민준 씨도 시댁 식구들도 그녀의 진짜 정체를 몰랐습니다. 한빛그룹은 화장품, 제약, 유통을 아우르는 대기업이었습니다. 지혜 씨의 아버지 박동진 회장이 세운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3년 전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외동딸 지혜 씨가 회장직을 승계했습니다. 26살의 나이에 지혜 씨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댁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시부모님 식사를 준비하고 회사에 가서 일하고 밤늦게 돌아와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정순자 씨는 며느리가 낮에 뭘 하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집안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이틀 후 지혜 씨는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한빛그룹 본사 50층 회장실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회장님, 돌아오셨어요. 회장님, 보고 싶었습니다. 지혜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제 제가 돌아왔으니 걱정 마세요. 비서 정미영이 스케줄표를 건넸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사회, 오후에는 신제품 발표회 있습니다. 내일은 해외 바이어 미팅이고요. 지혜 씨가 스케줄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알겠어요. 시작합시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3년간 숨겨왔던 카리스마가 되살아났습니다. 이사회가 시작됐습니다. 20명의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지혜 씨가 단상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가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워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한빛그룹을 더욱 성장시키겠습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회장님, 환영합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지혜 씨는 비서 정미영과 차를 마셨습니다. 정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 집안 사람들은 아직도 모르나요? 지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끝까지 몰랐어요. 제가 누군지. 정미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3년간 고생하셨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혜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일 후에 찾아갈 거예요. 제대로 인사하러요. 정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지혜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제 진짜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후회하라고 했잖아요. 3일 후, 2025년 10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강남의 김씨댁 앞에 검은색 벤츠 세대가 멈춰 섰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경호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차에서 비서실장 정미영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박지혜 씨였습니다. 하지만 3일 전에 그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고 샤넬 가방을 들고 선글라스를 낀 모습, 세련되고 우아한 자태,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이 광경을 보던 정순자 씨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저 사람들은 누구야?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정순자 씨가 인터폰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정미영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한빛그룹 비서실입니다. 회장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정순자 씨는 한빛그룹이라는 이름에 놀랐습니다. 한빛그룹? 그 유명한 대기업? 왜 여기에? 정순자 씨는 서둘러 옷매무새를 고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지혜 씨가 천천히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으며 정순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정순자 씨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지혜? 지혜 씨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니, 정순자 씨. 정순자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지혜 씨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경호원들과 정미영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정순자 씨는 당황한 채 뒤따라갔습니다. 지혜 씨는 소파에 우아하게 앉았습니다. 정미영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정순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혜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지혜 씨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혜가 아닙니다. 한빛그룹 회장 박지혜입니다. 정순자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한빛그룹 회장? 지혜 씨가 정미영에게 말했습니다. 명함 드려요. 정미영이 명함을 꺼내 정순자 씨에게 건넸습니다. 정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빛그룹 회장 박지혜. 정순자 씨의 손에서 명함이 떨어졌습니다. 그럴 리가. 넌 시골 출신이잖아. 지혜 씨가 웃었습니다. 시골 출신? 그건 제가 연기한 거였어요. 진짜 저는 한빛그룹 창업주 박동진 회장의 외동딸입니다. 정순자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지혜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3년 전 민준 씨를 만났을 때 전 결정했어요. 제 정체를 숨기기로. 사랑이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평범한 대학생으로 살았죠. 정순자 씨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지혜 씨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제 재산 목록이에요. 한번 보시겠어요? 정미영이 서류를 정순자 씨 앞에 놓았습니다.
정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빛그룹 지분 60% 보유. 시가총액 기준 약 5천억 원. 강남 아파트 5채. 강북 빌딩 3개동. 제주도 리조트 1개. 해외 부동산 다수. 정순자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지혜 씨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3년간 전 최선을 다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어머님 식사 준비하고 회사 가서 일하고 밤에 돌아와 집안일 했죠. 하루에 4시간도 못 잤어요. 정순자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당황스러움과 수치심의 눈물이었습니다. 지혜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가난하다고 집안이 안 맞는다고 하셨죠. 시골 출신이라 음식도 못한다고, 품격이 없다고. 정순자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혜 씨가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순자 씨. 어머님 댁 이 아파트, 제가 가지고 있는 강남 아파트의 10분의 1 가격이에요. 그리고 민준 씨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건설회사, 연매출이 200억이라고 들었어요. 제 회사는 연매출 2조예요. 정순자 씨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지혜 씨가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이 주신 위자료 500만 원, 여기 있어요. 돌려드릴게요. 전 필요 없거든요. 지혜 씨가 통장을 식탁에 던졌습니다. 정순자 씨가 쳐다보던 그 통장이었습니다. 지혜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고로 제 통장 잔고는 900억 원 정도 돼요. 현금으로만요. 정순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민준 씨가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급히 온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연락받고. 민준 씨는 거실에 선 지혜 씨를 보고 멈췄습니다. 지혜? 지혜 씨가 민준 씨를 바라봤습니다. 3년 만에 제대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지혜 씨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지혜야, 이게 무슨... 지혜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3년간 수고했어요. 전 이제 제 삶을 살 거예요. 민준 씨는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정순자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혜 씨가 정미영에게 말했습니다. 비서실장님, 이제 가시죠. 정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 씨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준 씨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지혜 씨가 멈춰서서 돌아봤습니다. 민준 씨, 3년 전 제가 물었죠. 저랑 어머님 중에 누가 더 중요하냐고. 민준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혜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답을 안 주셔서 알았어요. 그리고 이혼 서류에 사인할 때도 민준 씨는 막지 않으셨죠. 민준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엄마가... 지혜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이제 끝났어요. 민준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돌아와줘. 지혜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전 이미 결정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민준 씨도 절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사랑했다면 어머니 앞에서라도 절 지켜줬겠죠. 민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혜 씨가 마지막으로 정순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정순자 씨, 제가 마지막 날 뭐라고 했죠? 후회하지 말라고 했어요. 정순자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혜 씨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후회하세요. 평생. 지혜 씨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경호원들과 정미영이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정순자 씨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세 대의 벤츠가 천천히 떠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주먹으로 창문을 쳤습니다. 젠장. 정순자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5천억. 한빛그룹 회장. 민준 씨가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만든 거잖아. 정순자 씨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애가 재벌인 줄. 민준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혜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돈이 있든 없든. 정순자 씨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도 정순자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그날 저녁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빛그룹 회장이 이혼했다는 소문이 재계 인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박지혜 회장이 3년간 정체를 숨기고 평범한 며느리로 살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시댁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 강남의 사교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순자 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5천억 원, 그리고 한빛그룹 회장, 국내 10대 그룹. 그 모든 것을 자신이 쫓아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자 씨는 급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한빛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한빛그룹 본사는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60층짜리 빌딩이었습니다. 정순자 씨는 빌딩 앞에 서서 올려다봤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이었습니다. 정순자 씨는 용기를 내어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저 박지혜 회장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20대 여직원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예약 있으신가요? 정순자 씨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예약은 없는데.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약 없이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회장님 일정이 매우 바쁘셔서요. 정순자 씨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제발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정미영이 내려왔습니다. 정미영은 정순자 씨를 알아봤습니다. 정순자 씨? 정순자 씨가 반가워하며 다가갔습니다. 아, 저기요. 회장님 비서님이시죠? 제발 회장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정미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오늘 하루 종일 일정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실 의향도 없으시고요. 정순자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발 5분만이라도. 정미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돌아가세요.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정순자 씨는 어쩔 수 없이 빌딩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60층 회장실. 지혜 씨는 창문 너머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정순자 씨가 빌딩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미영이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순자 씨가 로비에 왔었습니다. 돌려보냈습니다. 지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요. 정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안 만나실 건가요? 지혜 씨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3년간 저를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와서 만날 이유가 없어요. 정미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순자 씨는 매일 한빛그룹 본사 앞에 갔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지혜 씨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도 지혜 씨에게 수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냈습니다. 지혜야, 제발 만나자. 얘기 좀 하자.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 씨는 한빛그룹 로비에서 지혜 씨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6시쯤 지혜 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민준 씨가 달려갔습니다. 지혜야. 지혜 씨는 민준 씨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경호원들이 민준 씨를 막았습니다. 지혜 씨가 손을 들어 경호원을 멈추게 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민준 씨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준 씨? 민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몰랐어.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지혜 씨가 웃었습니다. 이런 사람? 재벌이라는 말인가요? 민준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지혜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요, 민준 씨. 제가 가난한 시골 출신이었다면 이렇게 찾아오지 않았겠죠? 민준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혜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3년 전 테스트를 한 거예요. 돈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원하는지. 그리고 민준 씨는 실패했어요. 민준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혜야,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지혜 씨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기회는 3년 동안 충분히 줬어요. 민준 씨는 한 번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무시할 때도, 친척들이 저를 비웃을 때도 민준 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민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혜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제발 저를 찾지 마세요. 그리고 지혜 씨는 차에 탔습니다. 차가 떠나는 것을 보며 민준 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재계에서는 박지혜 회장의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정체를 숨기고 3년간 시댁을 섬긴 것을, 또 어떤 이들은 시댁을 비난했습니다. 그런 좋은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한 것을. 정순자 씨는 외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한빛그룹 회장을 쫓아낸 시어머니래. 5천억 원을 걷어찬 거야.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정순자 씨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사교 모임에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정순자 씨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택배가 왔습니다. 정순자 씨가 열어보니 한빛그룹에서 보낸 서류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민준 씨가 일하던 회사와 한빛그룹의 계약이 취소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순자 씨는 급히 민준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한빛그룹이 계약을 취소했대. 민준 씨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알아요, 엄마. 오늘 회사에서 통보받았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대기업들도 우리 회사와 계약을 끊고 있어요. 정순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러는 거야? 민준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빛그룹의 영향력이에요. 재계에서 박지혜 회장의 힘은 엄청나거든요. 그녀가 한마디 하면 모두가 움직여요. 정순자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는? 민준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마 파산할지도 몰라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순자 씨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지혜 씨는 회장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정미영이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김민준 씨 회사와의 계약 취소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동조하고 있습니다. 지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요. 정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지혜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제대로 후회할 때까지. 정미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혜 씨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3년간의 고통, 무시와 모욕, 그 모든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민준 씨의 회사는 결국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거래처들이 모두 떠났고 직원들도 하나둘 회사를 떠났습니다. 정순자 씨는 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웠습니다. 남편 김태수 씨도 지쳐갔습니다. 회사는 무너지고 아내는 우울증에 빠지고 아들은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태수 씨는 민준 씨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게 다 내 책임이다. 내 어머니를 제대로 말리지 못한 것도, 지혜를 지켜주지 못한 것도. 민준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 잘못이에요. 전 지혜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김태수 씨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진심을 보여줘야 해.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김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무릎을 꿇어라. 진심으로 사과해라. 그리고 내가 정말 변했다는 걸 보여줘라.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민준 씨는 다시 한빛그룹 본사 앞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비가 아닌 건물 밖 계단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미쳤나 봐. 하지만 민준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우산도 없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60층 회장실에서 지혜 씨는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미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상태로 계속 있으면 위험할 것 같습니다. 지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오후 6시가 됐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습니다. 지혜 씨는 마침내 결정했습니다. 내려가요. 정미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지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모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지혜 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가 내리는 계단 앞에 민준 씨가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지혜 씨가 다가갔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들어 지혜 씨를 봤습니다. 지혜야. 지혜 씨가 우산을 펼쳐 민준 씨 위에 들어주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민준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용서받을 때까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지혜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 씨,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3년간 저를 지켜주지 않던 사람이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민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알아. 내가 비겁했어. 바보 같았어.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돈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지혜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3년 전에 그 말을 했어야죠. 민준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혜 씨는 한참을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전 이미 결정했어요. 우리는 끝났어요. 민준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 회사는 살려드릴게요. 민준 씨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지혜 씨가 말했습니다.
한빛그룹이 민준 씨 회사를 인수할 거예요. 그리고 민준 씨는 계속 일할 수 있어요. 민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왜 그렇게 해주는 거야? 지혜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 씨 아버지 때문이에요. 김태수 사장님은 3년간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유일하게 저를 인정해주신 분이었죠. 그분을 위해서예요. 민준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혜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복수는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각자의 길을 가고 싶어요.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지혜야. 그리고 정말 미안해. 지혜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빌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 씨는 그제야 일어났습니다. 비에 젖은 몸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빛그룹이 민준 씨의 회사를 인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정순자 씨는 회사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는 것, 그리고 민준 씨는 3년간 수습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것. 정순자 씨는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회사는 살았지만 자신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권력도, 자존심도, 명예도. 어느 날 오후 정순자 씨는 용기를 내어 한빛그룹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안내 데스크에 가서 말했습니다. 박지혜 회장님께 편지를 전해주시겠어요? 직원이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정순자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지혜 씨는 회장실에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혜 씨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3년간 당신을 괴롭힌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편지를 쓰는지. 하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이 가난하다고, 시골 출신이라고, 집안이 안 맞는다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 핑계였습니다. 사실은 제 아들을 빼앗길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며느리가 아들보다 더 중요해질까봐, 제자리가 없어질까봐. 비겁한 변명이죠. 당신은 3년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우리 집안을 위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돈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착하고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알아보지 못한 거죠.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았습니다. 회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순자 올림. 지혜 씨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미영에게 말했습니다. 답장 보낼 거예요. 정미영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회장님? 지혜 씨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적었습니다. 정순자 씨께 편지 잘 받았습니다. 용서는 아직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시다. 박지혜 올림. 지혜 씨는 편지를 봉투에 넣어 정미영에게 건넸습니다. 전달해 주세요. 정미영이 편지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지혜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복수는 여기까지예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정미영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정순자 씨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미움받지도 않게 됐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남은 인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1년이 흘렀습니다. 지혜 씨는 한빛그룹을 더욱 성장시켰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해외로 진출했습니다. 회사의 가치는 2배로 뛰었습니다. 재계에서 그녀는 존경받는 CEO가 됐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룬 성과,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낸 강인함.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는 여전히 조용하고 겸손했습니다. 회사 일이 끝나면 작은 원룸으로 돌아갔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곳이 편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혜 씨는 서점에 갔습니다. 대학 시절 자주 가던 작은 서점이었습니다. 책장 사이를 거닐며 책들을 구경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책 어디 있나요? 지혜 씨는 뒤돌아봤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민준 씨도 지혜 씨를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지혜야. 지혜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 씨. 두 사람은 서점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준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잘 지냈어? 지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준 씨는요? 민준 씨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뭐, 그럭저럭.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 한빛그룹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 지혜 씨가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혜야, 혹시 나랑? 지혜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 씨,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그게 맞는 선택이었어요.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그냥 궁금했어. 너는 행복하니? 지혜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행복해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있거든요. 민준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두 사람은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연인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는 지인으로서. 헤어지며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지혜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할게.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웠어. 너를 만난 것 후회하지 않아. 지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민준 씨. 행복하세요.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정순자 씨는 작은 봉사센터에 있었습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 급식소였습니다. 정순자 씨는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부터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께 밥을 나눠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고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진짜 방법을 돈이나 집안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한 할머니가 정순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참 착하네. 고맙습니다. 정순자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1년 전 며느리 지혜 씨도 똑같이 말했었습니다. 고맙다고. 하지만 자신은 한 번도 그 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순자 씨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정순자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김태수 씨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부터 남편이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없으니 자신들이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보, 오늘 봉사 어땠소? 정순자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김태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행이요.
당신이 변한 게 정말 보기 좋소? 정순자 씨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만든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정순자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지혜 씨가 만들어주던 음식을 그때는 맛없다고 간이 안 맞는다고 불평했었죠. 하지만 사실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저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정순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러시오? 정순자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지혜 생각이 나서요. 김태수 씨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요. 정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 후 한빛그룹은 큰 행사를 열었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식이었습니다. 지혜 씨가 사제 100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사장에 모였습니다. 재계 인사들, 언론인들, 학생들. 지혜 씨가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재단을 설립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작은 농장을 운영하셨죠. 하지만 교육의 중요성을 아셨기에 저를 대학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객석에서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혜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배웠습니다. 돈이나 집안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고 성실함이고 따뜻함이라는 것을. 이 재단은 그런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꿈이 있는 아이들. 집안은 평범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들.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객석 뒤편에 정순자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초대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지혜 씨의 말을 들으며 정순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며느리, 가난하다고 집안이 안 맞는다고 쫓아냈던 며느리, 그 며느리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행사가 끝난 후 정순자 씨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가려는데 누군가 불렀습니다. 혹시 어머님이세요? 돌아보니 지혜 씨가 서 있었습니다. 정순자 씨는 놀라서 말을 잃었습니다. 지혜 씨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셨군요. 정순자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초대받지 않았는데 와서 미안하구나. 지혜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순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야, 너는 정말 훌륭한 일을 하는구나. 지혜 씨가 정순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서로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요. 정순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포옹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혜 씨는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혜 씨는 생각했습니다. 4년 전 민준 씨를 만났을 때를, 3년간 시댁에서 힘들게 살았던 시간을, 그리고 1년 전 모든 것을 끝낸 순간을. 그 모든 시간이 자신을 성장시켰습니다. 이제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으니까요. 지혜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박지혜. 이제 진짜 행복해지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난하다고 이혼 강요당한 며느리. 하지만 그녀는 5천억 재벌가 외동딸이었습니다. 3년간 숨기고 살았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났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이나 집안이 아니라 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대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